예, 시장의 중심 잡아보겠습니다.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 주말 사이에 미증시가 큰 폭으로 반등을 해줘서 반갑긴 한데 어떤 포인트 잡고 계십니까? 글쎄, 카플란 총재 대표적인 매파 총재인데요. 열흘 만에 입장이 확 바뀌었어요. 그 열흘 전에는 테이퍼링을 10월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원인은 지금 코로나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있어서 요새 체크할 게 많아요. 미국의 신규 확진자 현황을 좀 살펴봤더니 20일 날 금요일자죠. 18만 명이 넘어갔어요. 18만 명에 육박을 했었는데 주말 영향으로 21일에는 8만 4천 명까지 훅 떨어졌습니다. 주말 영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계속 체크를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요새 코로나 신규 확진자 현황도 아침마다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빅테크주가 강세를 보였고 중소형주 러셀 2000 지수가 1.6%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4% 올랐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중에서 대장주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목요일 날 실적 내고 3% 이상 급등을 했었는데 금요일에는 5% 이상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반도체 지수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약보합 정도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은 2차전지 소재주인 그 대장주죠. 알보mar이 3% 넘게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6%, 알파벳이 1.3%, 테슬라도 1% 올랐고 빅테크 주도는 대부분 강보합권 이상을 기록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홈디포,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소비 관련주인데요. 실적 멀쩡하게 잘 내놓고도 실적 발표 당일날 4% 이상 빠졌었는데 지금 4월 연속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는 2% 가깝게 올랐고요. 나이키가 플러스 1.3%, 월트 디즈니가 1.1%, 이런 종목 정도가 이제 눈에 들어온 종목들이고요. 달러 인덱스는 큰 움직임이 없었고, 유가 하락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11연속 빠지고 있고요.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모처럼 7일 만에 반등하면서 1.255%까지 좀 올라왔습니다. 오늘 차트로 준비한 거는 유가인데요. 지금 워낙 좀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델타 변이 이렇게까지 확산되기 전에는 유가 100달러까지 간다는 전망도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7일 연속 빠지고 있고 원인은 델타 변이 확산을 꼽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특히 그러면서 이제 여행 수요가 좀 줄어들었고 그러면서 드라이빙 시즌이 이제 조금 마무리되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공급 측면에서는 오펙 플러스에서 증산하고 있는 점, 8월부터 증산 들어갔는데 이 부분도 원인인데 제가 그 차트를 준비한 이유는 굉장히 지금 큰 변곡점에 와 있어요. 보통 이런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200일 이동 평균선을 보는데요. 제가 차트로 그린 내용 중에서 빨간 선이 20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그게 지금 61달러 정도인데 딱 거기까지 왔어요. 여기를 밑으로 뚫고 내려가면 추세 전환이라고 봐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뚫을 수 있겠지만 되돌림 현상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아무튼 좀 변곡점까지 와 있다. 요거 좀 보여드리려고 차트 좀 만들었습니다. 예,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라는 평가를 주신 것 같아요. 국제유가가 꽤 많이 요즘 밀리면서 사실 주간 단위로 미증시 보면 경기 민감 섹터가 다 부진했고 경기 방어 섹터가 강했고 언택트, 빅테크 기업 이런 것들이 빠르게 반등하는 게 하나의 특징이었습니다. 유가의 추이 계속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변곡점 수준까지는 다다랐다라는 코멘트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의 수급 특징 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에 또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됐는지 궁금한데요. 요새 눈에 들어온 종목은 카카오뱅크밖에 없죠. 카카오뱅크는 지금 8일 연속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건 패시브 자금, MSCI에 지금 조기 편입이 됐기 때문에 그 자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피 200에도 당연히 조기 편입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이제 눈에 탁 들어온 종목이 2차전지 소재주인 동박업체 SKC가 4일 연속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 점이 확인이 되는데요. 주가도 워낙 급등을 해갖고 쫓아서 매매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라오긴 올라왔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데 그나마 좀 살아있는 게 추세가 살아있는 거는 2차전지 소재 쪽이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쌍끌이 매수 나온 종목이 하이닉스, LG화학, 두산중공업, SDI 이런 종목들인데요. 요새 외국인들이 계속 주식을 파는데 연속 사는 종목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삼성 SDI가 11일 연속 외국인이 좀 사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LG화학은 9일 연속 사주고 있고 하이닉스도 삼성전자는 11일 연속 팔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반면에 나흘 연속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도 좀 특징적으로 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삼성전자 매도는 인덱스 매도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반도체 매도라고 보는 것보다는.
코스닥에서는 오스코텍이 나흘 연속 지금 쌍끌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이 코스닥에서는 눈에 가장 딱 들어온 종목이네요. 기관은 오스코텍 이 종목에 대해서 7일 연속 쌍끌이 매수를 기록하고 있고, 이 밖에도 이제 카카오 게임즈, 바이오니아 이런 종목들이 금요일날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 종목입니다. 오늘 수급대장주로는 너무 뻔한 종목이긴 한데 다 잘 아는 LG화학을 좀 들고 왔어요. 외국인이 9일 연속 산다고 말씀드렸고, 기관이 뭐 매수 강도는 강하지 않은데 그래도 최근에 완만하게 좀 매수세로 돌아서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LG화학은 장단점이 너무 명확해요. 우리가 뭐 대부분 다 내용을 알고 있을 텐데, 근데 모르는 내용도 한 가지는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 장점은 실적 자체가 워낙 좋아요. 2분기에 일회성 이익이 좀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일회성 비용이 4천억 발생을 했고, 일회성 이익이 SK 이노베이션으로부터 1조 원이 지금 들어왔죠. 그래서 6천억 정도가 이제 일회성 이익으로 반영이 됐는데, 그거를 빼더라도 요거를 제외하더라도 자산 최대 실적이고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LG화학 석유화학 부분과 첨단 소재 이쪽에서 이제 실적을 견인했다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단점은 LG에너지솔루션이 곧 상장한다는 점이죠. 보통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10월에서 11월 달에 상장을 예상하고 있는데, 상장하게 되면은 지주회사 성격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할인 요인이 발생하는 건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대체로 증권사의 평가는 이를 감안해도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라는 평가가 대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에너지솔루션 띄워주고 나면은 플라스틱 제품 만드는 것밖에 더 남겠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신규로 진출하는 부분이 있죠. 양극재 시장에 진출을 합니다. 지금 돈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양극재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참고로 2차 전지가 연평균 27%씩 성장을 했었는데, 양극재 소재 부분도 20% 이상 지금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참고로 2024년에 14만 톤 정도 생산할 거로 지금 시장에서 추정을 하고 있는데, 2013년 기준으로 에코프로비엠의 생산량이 한 15만 톤 정도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어느 정도 에너지솔루션의 상장을 따른 디스카운트 요인을 조금 상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참 외국인들이 LG화학 좋아합니다. 약 한 달 전에, 그러니까 7월 22일부터 수급 보면 딱 2번 빼고 계속 순매수 러브콜을 보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금요일 수급대장주로 LG화학 꼽아주셨고요. 수급 일정 오늘 있어서 카카오뱅크 하나만 더 체크해드립니다. 큐라클의 기관 의무 보해 해제일입니다. 물량 나오는지도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중국 증시의 영향 때문에 금요일에 좀 속절없이 무너지는 시장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목요일에도 그랬고 금요일에도 그렇고요. 아침에 장 시작하면서부터 뭔가 이제는 조금 변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10시만 넘어가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10시 반에 상해 증시 이제 오픈을 하는데, 그때부터 시장이 밀리기 시작해요. 제가 8월 20일자 금요일자 3분봉을 한번 캡처를 해왔거든요. 거기 이제 10시자로 빨간 선으로 교차되는 부분이 대략 한 10시 반 정도입니다. 그래서 10시 넘어가면서부터 밀리기 시작하고, 상해 증시 열리니까 그냥 거기 영향으로 시장이 속절없이 밀리는, 그러니까 가뜩이나 이것저것 부담스러운 요인도 많은데 차이나 리스크까지 가지라면서 어느 날은 또 대만이 많이 밀리고, 어느 날은 또 상해가 많이 밀리고, 춘천 많이 밀리고, 제일 많이 밀리는 거는 차이나 A50, 대표적으로 시가총액 1등부터 50등까지 종목이죠. 이 종목들이 워낙 급락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오늘도 지금 뉴욕 증시 보면은 굉장히 반등을 할 것 같은데, 10시 넘어가면 좀 불안해지는 이런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원인을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요일날 중국 상해 증시가 급락한 거는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바랬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번 주 목요일날 금리 인상을 하느니 마느니, 미국도 테이퍼링을 언제 하느니 마느니 이러고 있는데, 중국은 반대입니다. 지금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상황까지 지금 올 정도로 여러 가지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오고 있고, 금요일날 인하를 예상을 했었는데 동결을 했어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에 기준금리를 한 30bp 정도 인하를 했거든요.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좀 많이 인하를 한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률도 지금 둔화되고 있고, 제조업 PMI가 50분 지금 기준선이 50분 웃돌고 있는데, 팬데믹 이후 최저치, 그리고 8월달 발표된 지표 보면은 중국의 소비라든지 생산이라든지 다 지금 부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빅테크 규제,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우리 시장을 교란했었는데, 제가 차트로 준비한 게
MSCI 신흥국 지수 중에서 종목별로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1등은 TSMC고요. 6.3% 되고요. 중국 기업이 삼성전자 빼면은 나머지 세 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텐센트, 그다음에 알리바바가 2, 3등이고 메이탄이라는 회사는 이제 뭐 중국판 배달의 민족이면 요기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도 엄청나게 규제를 하고 있죠. 근데 중국 빅테크가 급락하니까 MSCI 신흥국 지수 자체가 급락세를 보이고 신흥국 비중이 그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워낙 그 높은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을 하니까 또 거꾸로 신흥국 지수가 급락을 하니까 우리 시장에 대한 패시브 매도 물량이 나오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MSCI 그 신흥국 지수 비중으로 볼 때도 중국이 지금 1등이고 작년부터 대만이 우리나라 앞질렀죠. 대만 정치도 요새 심상치 않은데 이런 부분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이거 외에 빅테크 기업 외에도 개별 규제가 계속 나오고 있죠. 뭐 8월 3일 날 중국 당국자에서 게임은 아편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사교육 때려잡게 때리는 얘기가 나오는데 펄어비스 일봉을 한번 좀 그려봤는데 전체적으로 뭐 그 판호 발급, 재발급 뭐 얘기 나오면서 좀 기대를 가졌었는데 한 번씩 이렇게 땅땅 두드려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이 많은데 중요한 거는 뭐 앞으로도 그런 패시브 매도가 더 이어질 것인가? 저는 어느 정도는 마무리 국면에 왔다고 보는데 그 근거로 외국인 그 주식 비중,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그 시가총액 비중을 살펴보면은 51%대로 지금 떨어져 있어요. 워낙 지금 52%가 깨지고 그 밑으로 내려가는 상황인데 이게 대략 2017년 수준으로 돌아간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좀 매도가 좀 마무리되는 게 아닌가, 그 마무리 국면에 온 게 아닌가. 실제로 그 삼성전자 매도 규모도 최근에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어쨌든 이 모든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환율을 좀 봐야 되는데 환율이 팬데믹 사태 때 빼면은 대략 최악의 상황에서 고점이 1,20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1,180원까지 왔는데 또 원화만 이상 약세를 보이고 있고 어쨌든 이 동향을 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그 외국인 매도도 그렇고 좀 그 악재의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그런 판단은 듭니다. 예, 오늘 또 마지막 코너에서 반도체 관련 이야기 노군창 센터장과 자세히 짚어볼 예정이고요. 일단 환율 상황 봤을 때 어느 정도 최악은 지나갔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 내용을 녹여서 어떤 투자 전략을 오늘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 두 가지 정도는 확인할 게 있는데요. 오늘도 이제 10시 넘어가면서 심리가 불안해지느냐 안 불안해지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환율 변화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테이퍼링 이슈도 이제 조금 희석되고 있고 MSCI 리밸런싱 이슈도 좀 희석되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는 좀 분할 매수를 좀 고려해 볼 만한 시점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분할 매수 의견 어떤 섹터로 좀 좁혀주시겠어요? 일단은 그 공격적인 투자자라면은 잘 나가는 섹터, 2차 전지라든지 DDR5 중심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 좀 방어적인 투자자라면은 하이닉스도 좀 지금 정도는 이제 담아야 되는 가격이 아닌가 좀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2차 전지 섹터, 메모리 반도체,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죠. DDR5 관련, 그리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본다면 SK 하이닉스도 괜찮아 보인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